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뭡니까? 무적함대죠? 왜 스페인 하면 무적함대가 떠오를까요? 스페인은 섬도 아닌데 근데 사실상 섬이죠. 왜냐면 프랑스와 접경 지역에 피레네 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서로를 크게 견제할 필요가 없고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지뢰의 힘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지정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지정학이란 지리와 정치의 합성어로서 지리가 국제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것과 관련된 책이고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계지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며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황하강이 흐르는 이 중원이라고 불리는 북중국 평원이고요. 중원이라는 말, 무협지나 삼국지 같은 거 보시면 중원을 제패하는 자가 천하를 제패할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곳의 정식 명칭은 북중국 평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아래에는 정글지대가 있고요. 정글지대 밑에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의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정글지대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글지대가 이어져서 이 거대한 산맥을 이루는데요. 이 산맥 이름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 바로 옆에는 인도라는 거대한 땅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히말라야 산맥 덕분에 중국과 인도가 그렇게까지 분쟁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분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이 거대한 산맥 덕분에 인류사의 거대한 전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히말라야 산맥을 끝으로 티베트 고원이 있는데요. 이 티베트 고원은 중국의 급수탑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중요한 강인 황하강과 양쯔강이 이 티베트 고원으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땅이고요. 그리고 이 티베트 고원을 인도가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인도가 중국의 침략을 위한 교도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티베트 고원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은 신장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신장지구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나라와 접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충지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유가 매장이 되어 있고요. 중국의 핵무기 실험장도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장지구도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몽골 밑에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존재하는데요. 이 고비 사막 또한 몽골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완충지가 되어주고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의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양쪽에는 거대한 산맥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왼쪽에 로키 산맥, 그리고 오른쪽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거대한 강인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요. 미시시피 강은 미국의 남북을 가로지르고 아주 평온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송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시시피 강은 멕시코만으로 흐르면서 대서양으로도 가기 좋고 태평양으로도 가기 좋기 때문에 이 강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으로는요 5대5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캐나다 순상지라고 하는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대한 암석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또한 대평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연의 요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지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이주를 많이 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팔레치아 산맥이 존재했기 때문에 동부 해안에 이주를 해온 사람들은 이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동부 연안에 13개의 주가 자리를 잡는데요. 영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의 명령에 따라야 했는데 영국은 이 산맥을 넘어가서 이쪽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산맥을 넘어가면 통치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기 때문에. 자, 그리고 170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로 인해 영국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게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했겠죠. 이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독립을 결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미시시피 강인데요. 이 미시시피 강을 프랑스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구매하게 됩니다. 단돈 1,500만 달러였다고 해요. 이렇게 거대한 땅을 단돈 1,500만 달러에 구매했다는 게 정말 놀랍죠. 이 구매가 정말 중요했던 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시시피 강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바로 멕시코인데요. 미국과 멕시코는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멕시코도 문제였어요. 이 멕시코와 가까운 땅인 텍사스가 원래 멕시코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 멕시코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텍사스는 미 합중국에 귀속이 되고요.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은 영토가 결정이 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까 미시시피강으로 멕시코만으로 나갔으면은 이제 이 바다를 활용해서 대서양으로도 나가고 태평양으로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로 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쿠바나 푸에르토리코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스페인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이 자기 앞마당이라고 볼 수 있는 바다를 제패하고요. 나중에는 파나마 운하가 건설이 되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유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서유럽은 스페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뭡니까? 무적함대죠? 왜 스페인 하면 무적함대가 떠오를까요? 스페인은 섬도 아닌데 근데 사실상 섬이죠. 왜냐하면 프랑스와 접경 지역에 피레네 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서로를 크게 견제할 필요가 없고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쪽으로 거대한 평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평원의 이름이 북유럽 평원입니다. 자,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이 사이에 어떠한 천연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폴란드 양쪽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서로가 서로를 엄청나게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독일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도 폴란드를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뒤에 프랑스를 공격한 거죠. 자,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는 폴란드보다 더 무서운 러시아가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북유럽 평원이라는 평원이 이 독일에게 지정학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스인데요. 그리스의 지중해에는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섬들을 관리하려면 해상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력을 유지하는 데 유지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게해를 튀르키예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와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그리스에 찾아왔었죠. 이런 연유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국입니다. 영국을 부르는 이름이 많잖아요. 영국은 왜 부르는 이름이 많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잉글랜드라고도 불리고 브리티시라고도 불리고 UK라고도 불리는 게 영국입니다. 영국은 왜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불리냐면요. 영국의 지리적 특징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자, 영국의 플레임은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놀선 아일랜드입니다. 영국은 원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연합한 연합왕국이에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가 있는 이 전체 땅 이름이 브리튼입니다. 그래서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인 거고요. 그리고 앤 놀선 아일랜드잖아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일랜드가 또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는 북아일랜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의 플레임이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놀선 아일랜드인 겁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지리적 특징 간단하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쯤에요. 우랄 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존재하고요. 이 우랄 산맥의 경계에 유럽과 아시아의 기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는 시베리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혹독한 땅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시베리아의 천연가스가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 우랄 산맥 왼쪽이 중요한데요. 러시아의 실질적 인구가 70%나 이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러시아의 대부분은 아시아에 속하지만 러시아는 유럽으로 분류가 되어 그 이유가 이 우랄 산맥 왼쪽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게 중요한 북유럽 평원,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를 이은 그 거대한 평원이 러시아에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평원으로 계속 침략을 받아왔어요. 러시아가 침략을 많이 받아왔다니 좀 놀라울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땅에 나폴레옹도 그리고 히틀러도 이 북유럽 평원을 통해 러시아를 침략하려고 했죠. 하지만 엄청나게 긴 보급로 때문에 둘 다 북유럽 평원을 통해 러시아를 침략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핵심 단어, 부동항입니다. 이 부동항이라는 거는 항시적으로 얼지 않는 항구를 말하고요. 러시아가 대부분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구가 얼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지 않는 항구가 러시아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고요. 흑해에 있는 이 크림반도는 부동항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부동항이기 때문에 이 항구가 러시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거, 지정학적 이유를 살펴보면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자꾸 건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러시아의 중요한 무기라고 말씀드렸던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이 천연가스를 유럽과 요즘에는 중국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극과 지구온난화, 북극이 녹고 있는 과정이 러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러시아는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쇠빙선을 무려 32척이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북극이 지구온난화로 조금씩 녹으면서 북극에 숨겨져 있는 많은 자원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난화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 온난화 이슈 때문에 미국의 ESG 정책이 계속 호황이었고, 미국의 배터리나 우리나라의 배터리주들이 엄청나게 성장했던 동력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적인 러시아가 온난화를 통해 엄청나게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온난화를 더욱더 막아야 하는 이유가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뿐만이 아니라 북극의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면은 북극 항로가 열리고요. 이 북극 항로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을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은 무려 40%가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이 온난화로 녹는 이슈는 러시아에게 매우 유리한 포인트다. 만약에 러시아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온난화를 막기 위해 환경 보호에 더 동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총 중국, 미국, 서유럽,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는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이런 지정학적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